2004년 어느 저녁 KBS 공채 개그맨으로 막 데뷔한 장동민이 친구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나 출장 세차 사업한다.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다. 야, 너 지금 개그맨으로 잘 나가고 있잖아. 왜 굳이 사업을 해? 연예인이 직접 영업을 다닌다고? 말이 되냐? 하지만 장동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확신이 있었다. 부모님의 힘든 노동을 보며 깨달았다.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앞서 나가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소위 잘 나가던 시기,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안전한 연예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도전할 것인가? 그는 도전을 선택했다. 모든 것은 6살 때 시작됐다. 동네에 빵집이 2군데 있었다. 같은 트럭에서 같은 빵을 봤는데 한 곳은 장사가 잘 되고 다른 한 곳은 안 됐다. 어린 장동민은 며칠간 관찰했다. 왜 똑같은 빵인데 결과가 다를까? 답은 간단했다. 장사 잘 되는 빵집은 버스 정류장 옆에 있었고 안 되는 빵집은 골목 안에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장사가 잘 되는구나. 6살 소년이 발견한 비즈니스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 그날부터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어릴 때부터 사업적인 것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남들이 놀 때 그는 관찰했다. 남들이 재미만 찾을 때 그는 원리를 찾았다. 초등학교 입학 전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달라고 할 때 장동민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글렀다. 나 용돈을 많이 줘라.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다. 부모님은 장동민의 말을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월급 봉투가 있는 장롱의 위치를 알려주며 돈을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했다. 이러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돈이 많았고 대학교 시절 유상무, 유세훈도 장동민을 부자로 알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단순한 용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사람을 얻기 위해 돈을 쓰고 호기롭게 행동했다. 결과는 친구들이 몰려들며 인맥이 쌓였다. 신뢰가 생겼다. 어린 나이에 이미 투자의 본질을 깨달은 것이다. 2004년 어느 저녁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오니 차가 너무 더러웠다. 누가 와서 닦아주면 좋겠다. 그 순간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낮에는 오피스 건물로 영업을 다녔고 저녁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영업을 했다. 연예인이 직접 출장 세차 영업한다는 점이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출장 세차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고객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키를 직접 가져다 줘야 하는 건가요? 황당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첫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의 반응은 달랐다. 정말 편하네요.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요?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사업 시작 3개월 만에 회원수 3,000명, 매달 수천만 원 이상의 순이익, 대한민국 최초 출장 세차 그까이카의 기적이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나요? 장동민의 답은 의외였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중요한 건 실행으로 옮기고 이를 수익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바로 여기가 핵심이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99%는 생각으로 끝낸다. 그는 지금 당장 그리고 한번 해보자 라는 신념을 가졌다. 2020년 코로나 시작 직후 장동민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은 지켰지만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 평생 처음으로 혼자 살며 쓰레기를 직접 버리게 되었다. 분리수거를 하다가 경비 아저씨가 말했다. 라벨지를 다 떼서 버리세요. 라벨지가 잘 떨어지지 않았다. 칼로 떼다가 손을 베었다. 그 순간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없으면 되잖아. 무라벨 상품을 떠올렸지만 한계가 있었다. 홍보 수단이 없고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알기 어렵다. 바코드 방식도 물기가 있으면 인식이 안 된다. 그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라벨을 달아놓되 소비자가 처음 먹을 때 쉽게 떨어지면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가로형 라벨지뿐이었다. 그렇다면 세로형은 병을 딸 때 라벨지가 함께 떨어지면 어떨까? 환경, 기업, 소비자, 3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아이디어였다. 아이디어는 떠올랐지만 신중했다. 세로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테지. 철저한 시장 조사를 시작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다. 전 세계에 관련 특허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물어봤다. 그게 되겠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똑똑한 실험을 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닌 아는 사람이 이런 아이템이 있대 라고 말하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그제서야 확신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했다. 2022년 해양환경부에서 연락이 왔다. 환경운동을 함께해달라. 해양환경부는 떼서 버립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장동민이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연락이 온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는 발상이었다. 2023년 1월 법인 푸른하늘 설립, 2023년 9월 환경부 주최 환경창업대전 우수상을 수상, 개그맨 최초 환경부상을 수장, 2024년 광동제약, 함양태키징 등 대기업과 MOU 체결,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다. 하지만 장동민은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고 싶었다. K-팝, K-컬처처럼 한국의 친환경 문제 해결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사람들이 묻는다. 사업 성공의 비결은 뭔가요? 장동민의 답은 명확하다. 사업 성공의 핵심은 본인이 그 분야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나이다. 공학 박사보다 전문 지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 자신이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한 것이기에 그 부분에서는 자신이 가장 전문가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이 아이템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원하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실패 경험도 있었다. PC방 사업 당시 전국 최초로 대회장, 중계석, 객석을 갖춘 50평 규모의 대회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고객들이 조용히 친구들끼리 게임하는 것을 선호했다.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사업 아이템은 자신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왜 필요한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그 필요가 일반 대중에게도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타겟팅 군이 있어야 한다. 장동민에게는 변하지 않는 목표가 하나 있다. 20조를 벌겠다. 사람들은 웃는다. 말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장동민은 진지하다. 20조 목표는 상대방의 그릇을 체크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꿈을 이야기하는데도 비웃고 인정하지 않으며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본인의 꿈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남의 꿈을 인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 더 중요한 건 높은 목표의 효과다. 20조를 벌겠다고 말하면 최소한 쪽팔려서라도 200억은 벌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100m를 9초에 뛸 것이라고 목표를 세워야 죽기 살기로 노력하여 10초, 11초를 뛸 수 있다. 높은 기준점은 스스로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자 채찍이 된다. 2013년 TVN 더 지니어스 시즌3 석박사들 사이에서 개그맨 장동민이 우승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천재가 아니었나? 장동민의 답은 의외였다. 외모, 신체, 두뇌 모두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남들보다 지지 않겠다는 의지와 승부욕이 강할 뿐이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었다. 할머니와의 특별한 경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살았던 할머니는 개그 콘서트에 화내는 할머니 캐릭터처럼 종잡을 수 없이 강한 분이었다. 할머니의 비위를 맞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할머니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약 1년간의 노력 끝에 할머니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초능력의 원천이었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장동민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전문가다. 그가 참가자들에게 주는 조언이 있다. 첫날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 첫 인사할 때부터 손잡아야 할 사람과 적으로 삼아야 할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도 있다.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콘텐츠나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상대방이 먼저 우리 같이 해볼까? 라는 말을 꺼내게 만들어야 한다. 반대 전략도 중요하다. 승부욕이나 능력치가 떨어져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과는 굳이 좋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척을 지는 것이 좋다. 핵심은 마인드셋이다. 서바이벌 우승의 80%는 마인드셋에 달려있다.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출연하는 사람과 초반, 중반, 파이널 전략을 매일 저녁 트레이닝하고 나간 사람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 장동민은 개그맨 염염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코미디는 일상의 공감을 찾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아이디어화하는 것이기에 사업 아이템 발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그의 두 사업 모두 일상의 불편함에서 출발했다. 출장 세차는 드라이브 후 더러워진 차를 보며 떠올린 아이디어. 세로형 라벨지는 분리수거하다 손을 베며 떠올린 아이디어. 개그 콘서트에서
그까이 거라는 유행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충청도 사람들의 일상적 표현을 전국적 유행어로 만든 것.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도전하며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한 방송에서 심리 분석을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 세계 상위 1%의 인내력. 하지만 장동민 본인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검사 박사의 조언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참고 살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깨달았다. 자신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을. 남들에게는 극한의 인내가 자신에게는 일상이었다는 것. 2025년 현재 장동민은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이 없으면 대중에게 잊히는 연예인의 삶처럼 사업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2차, 3차 사업 아이템도 준비 중이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도 추진 중이다. 10년 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기획안들이 있다. 끝이 없다. 목표를 달성하면 더 큰 목표를 세운다. 성공하면 다음 성공을 준비한다. 현재에 안주하는 것은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 장동민에게는 실행의 공식이 있다. 1단계, 관찰하라. 6세 때 빵집을 관찰했듯이 주변을 관찰하라.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단계, 불편함을 찾아라.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가? 그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불편함을 느끼는가? 3단계, 해결책을 구상하라.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존의 해결책들은 왜 부족한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4단계, 시장을 조사하라.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가? 돈을 낼 의향이 있는가? 경쟁자는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5단계, 작게 시작하라.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일단 시작하고 개선해 나가라. 피드백을 받고 계속 발전시켜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장동민은 다르게 본다. 실패는 데이터다. PC방 사업의 실패도 그냥 실패가 아니었다. 고객들이 조용히 친구들끼리 게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중요한 데이터였다. 이 데이터가 다음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 출장 세차와 세로형 라벨지 모두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한 이유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시작할 수 없다.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왜 실패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동민의 두 사업 모두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결과다. 2004년 출장 세차. 당시는 서비스업이 정장하던 시기였다. 편의성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었다. 2020년 세로형 라벨지.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되던 시기였다.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다. 한국의 플라스틱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센 편이므로 다른 나라들도 언젠가는 이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시대를 앞서 읽은 능력, 변화를 기회로 보는 시각. 장동민의 성공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출장 세차 때는 연예인이라는 인지도를 활용했고, 세로형 라벨지 때는 음료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 신뢰를 준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하지만 그 기회는 우연이 아니었다.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실패 경험도 있었다.